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유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의문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룰 의문점은 교정교회라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설명할 방법은 문장 분절입니다. 한 국어사전 검색 결과 분절의 정의 중 한 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을 마디로 나눔 또는 그렇게 나눈 마디입니다. 문장을 분절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방법을 외우면 좋습니다. 접속사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 국어사전에서 접속사의 정의 중 한 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사란 언어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주는 부사,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따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정교회를 하는 이유로 맞춤법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 맞춤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정교회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실관계를 바르게 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관계라고 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살펴야 할 사실관계가 많습니다. 저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만이라도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명칭이 있습니다. 성명, 지명, 기관명 등입니다. 그리고 수 개념이 있습니다. 시각, 시간, 횟수, 산수 등입니다. 또한 진위가 있습니다. 한 일, 하지 않은 일, 일어난 일, 일어나지 않은 일 등입니다. 앞서 서사한 사실관계는 수많은 사실관계 중 제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개념입니다. 사실관계를 거듭 살펴서 정확하게 인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관계에 오르는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책임은 글쓴이가 집니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짚을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입니다. 그 예시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동음이어로 발생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대화를 기피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필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과 대화를 기피하지 않는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기피하지 않는다 대신 피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했다면 상대방이 곧바로 이해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동음이어로 인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은 한자나 영자를 병기하는 방법입니다. 한자와 영자 중 어느 문자로 병기함이 더 적절한지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저자가 병기할 문자를 선택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 모교에서 글쓰기 강좌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재에서 제시한 예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용감한 찬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찬호가 용감하다는 것인지 아버지가 용감하다는 것인지 글쓴이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찬호는 용감하다 혹은 아버지는 용감하다 라고 문장을 먼저 서사한 후 이야기를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분절의 또 다른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조할 부분은 혼자서만 교정교회를 하지 말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서 교정교회를 하면 누릴 수 있는 효용이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혼자서 교정교회를 하면 좋은 점은 다른 사람한테 시간을 할애하여 교정교회를 해달라 라고 신세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세질 필요가 없으니 전문 교정가한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만 교정교회를 하면 부딪히는 한계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사람의 시야와 관점을 접할 기회를 놓칩니다. 사람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오답 공책을 작성하라 라는 조언을 선배들이 왜 전했을까요? 여러 사람의 시야와 관점을 접할 기회를 놓치면 사고의 폭이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서사할지를 곰곰이 살펴본다면 나의 글쓰기 방법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 교정교회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체로부터 교정교회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대학교 맞춤법 검사기를 애용하는 이유입니다. 철자나 띄어쓰기의 오류만이 아닌 견말, 번역투 등 인공지능이 여러 측면에서 수정을 제시하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강조할 점은 최소한 3번 이상 교정교회를 하기입니다.
저의 경험상 최소한 3번 교정교열해야 문장이 매끄러졌습니다. 나는 교정교열 안 해도 글을 잘 쓸 수 있다 라고 누군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렇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쓴 글을 곰곰이 살펴본 결과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셀 수 없이 발견해도 이미 인쇄해서 배포한 글은 회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교정교열은 글의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 해도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필자는 초안 작성보다 교정교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자신의 글에 무한 책임을 지기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글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은 다 알고 있겠습니다. 주먹을 휘둘러서 피가 흐르고 먹이 생겨야지만 폭력이 아닙니다. 좋은 글은 우리의 풍요에 기여합니다. 나쁜 글은 오래도록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떠한 글이 좋은 글이고 어떠한 글이 나쁜 글일까요?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배포한 글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독자가 어떠한 서평을 남기는지 경청하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요즘 말로 뼈를 맞은 것처럼 받아들이기에 아픈 서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자양분으로 삼으면 저자도 독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방송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